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고양 특례시장 예비후보 최상봉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곳에서 고양시장 예비후보로만 두 번째 인사를 올리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 고양의 지역경제 위기는 심각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도시는 낡아가고 인구는 늙어가고 청년은 떠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양시의 자족 기능은 여전히 구호 속에서만 존재하고 도시의 브랜드 경쟁력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임대문의로 뒤덮인 도심 상권의 공시률은 적게는 20%, 많게는 3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부동산 가치, 그리고 대출에 의존해 버티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삶이 현실입니다. 잠시의 경기 침체가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처해 있습니다. 운명 같은 신도시 고양의 쇠락은 전반적이고 과감한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 한 사람 바뀐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지역 정치도 확실히 쇄신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주권의식으로 충만한 시민들의 지방정부 참여로 변혁의 동력을 확보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 최상봉은 20년의 실물 경제 경험과 10년의 중앙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된 시장 후보입니다. 3번의 대선 캠프 참여, 2번의 도지사 선거 참여, 그리고 저 개인 선거 3번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늘 역동적인 현장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힘당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고향의 주인인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선거입니다. 시민의 주권의식과 수준에 부합할 수 있고 실물 경제와 중앙정치의 경험을 살려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최상봉은 지금의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양시가 나아가야 할 3가지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사는 재생도시 고양, 혁신생산도시 고양, 그리고 복합서비스 산업도시 고양, 이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3방향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산업 기반을 다지며 서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같은 방향이자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저는 이를 최상봉의 고양 뉴딜이라 명명합니다. 먼저 사람 사는 재생도시 고양은 삶의 현장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도시 도심 상권의 고도 제한을 과감히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상권으로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층과 무주택계층의 경제활동에 유익한 역세권과 도심 상권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지원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주거 공급과 세외 수입이라는 2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시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고양 빈방소득, 도심 스마트팜 소득, 마을 돌봄 소득, 햇빛 소득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실행하여 고양시를
기본사회 모델 도시로 발전시키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희망의 도시로 혁신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 방향으로 혁신 생산도시 고양은 도심 스마트팜 클러스터 구축에서 출발합니다. 영농조합형 도심 스마트팜 천 전략 과제는 시민소득을 위한 플랫폼이자 농생명 바이오 산업의 기초 산업 구축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중단 없이 나아가면 30년 후 우리는 동양의 네덜란드 고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사업은 AI, 로봇, 센서, 드론, 전장 등 첨단 연관 산업의 창업과 유치를 자연스레 유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정 방향은 글로벌 복합 서비스 산업도시 고양입니다.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또 하나의 축입니다. 저는 활기찬 고양, 시민의 언덕 고양을 위해 이를 실현할 동력 글로벌 복합 서비스 산업도시 고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기반 시설은 킨텍스나 아레나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아레나 공연장 건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양시는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양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세계인이 찾는 K-팝 메카 도시로 발전하려면 7만석 규모의 도명 스타디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반 시설들은 1,000만 방문객을 담보하고 이런 방문객을 관광객으로 유도하는 사람 사는 재생사업과 함께 활기찬 고향, 시민의 언덕, 고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고향의 미래를 위한 오늘의 준비 또한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문화와 예술, 스포츠와 의료관광, 그리고 역사가 결합된 도시, 여기에 대륙시대를 준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복합서비스 산업도시는 몇몇 상징적인 시설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도시 전체가 함께 호흡하고 시민의 일상과 이동, 생활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고양시 전체를 공원 도시이자 역사 발자취 도시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전역의 연결성과 접근성, 그리고 생활 인프라와 교통 체계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세계인이 찾는 명품 관광도시 고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봉동과 고양동 등 내륙권 균형 발전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특히 고봉동 5개 동과 고양동, 관산동, 식사동 등 내륙권의 출퇴근 교통 불편에 대한 대책은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파트타임 마을 자율버스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출퇴근 정편 역시 필요하고 시급한 현안입니다. 동시에 AI 교통 실증도시, 도심 항공 UAM 실증도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첨단 기술을 현재의 교통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면 인천 2호선과 서해선, 은평 고양선의 현재 계획도 재조정되어 고양 은평선 식사동 연장과 인천 2호선의 중산역 한성 역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당장의 갈등 현안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고양시청 원안 추진, 산왕산 골프장 추가 건설 직권 취소, 식사동 문봉동 데이터센터 건립 직권 취소, 고양이 마스코트 즉시 부활, 실행 가능한 JDS 경제자유구역 재신청 등은 인수위 기관부터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익성을 헤쳐가면서 특정 업체만의 이익을 챙겨주는 시정은 저희 시정 방향과 철학에 맞지 않습니다. 지역경제의 기여와 공익성 우선, 이것이 저희 시정의 대전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소 생뚱맞더라도 위기에 처한 서민경제를 말씀드리는 김에 정부와 국회에 긴급한 조처 한 가지를 호소드립니다. 코로나 시기 대출원금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해 당장의 원리금 상환 부담금을 대폭 줄이는 긴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상환 기간 2, 3년짜리는 5년 이상으로, 5, 7년은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면 당장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은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조처가 삶의 현장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미 실행해본 지역 산업위기 지정 사례가 있듯이 서민경제 위기 대책으로 이런 조치를 도입하지 말라는 법은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저는 거의 매일 도심 상권 현장을 돌아보며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현 국힘당 시정의 무능과 불통만을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서생의 비판 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 우리 자신의 성찰과 고양시를 재설계할 때 꼭 필요한 균형 감각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저 최상봉은 이런 균형 감각을 채택하는 실물 경제와 중앙 정치를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은 저 최상봉의 담대한 변혁 프로젝트 고향 뉴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아스팔트 당원 동지 여러분, 고향을 바꾸는 일은 누군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단호한 주인의식으로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용기 있게 결단해 주십시오. 저 최상봉에게 고양시를 맡겨주십시오. 고향의 쇠락을 멈춰 세우고 서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고향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열겠습니다. 고향 특례시장 예비후보 최상봉, 절박한 심정으로 간곡히 호소드리며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 오늘을 꼭 기억해 주시고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마의견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참여해주신 지지자분과 그다음에 기자분들 중에서 오늘 발표하신 출마 선언문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기자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그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준비 중에 있는데 최상봉 후보는 한 11명 되는 후보 중에서 제 개인적인 흘러서 입장에서 볼 때는 후보가 굉장히 약한 걸로 지금 각종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앞으로 경선도 있고 본선도 있는데 그 인지도를 앞으로 올릴 나름대로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거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아주 뼈아픈 질문에 참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민들의 마음,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데 그 마음에 다가가는 기회와 노력이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해서 저희 시정 방향과 철학을 우리 고향 시민들이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또 공감해 주실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는 믿고 있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집단 지성의 힘이 결국은 역사를 움직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향 시민들과 권리 당원들께서 비록 제가 부족한 홍보가 출발이 늦었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고양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저 최상봉에게 주목해 주십시오. 이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예, 손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출마하셨을 때 접경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하시고 이번에 공약사업 일부는 스마트폰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그 연속성, 접경 지역에 대한 연속성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수도권하고 가까워서 스마트팜에 대한 농업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민인데 그러면 스마트팜에 대한 구체적인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알기로 화성시는 대단한 송산 그린시티라든지 또 마도 산업단지라든지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농업 기반에 대한 거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역 서울에서 가장 근접한 그런 데인데 그런 보관을 좀 갖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난 20대 대선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선거에서 저희가 아깝게 쳤습니다만 그때 저는 이제 접경 지역 평화경제 특위 상임위원장으로 15개 시군, 접경 지역의 시군을 돌면서 우리 평화경제를 강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때 느낀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이 평화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남북 교류에서 동북 삼성의 교류 그리고 유라시아의 진출 이런 것까지를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양시가 조선시대 500년 동안 사신들을 이곳에서 맞이하고 보냈습니다. 500년 동안 사실 이곳이 평화경제의 진원지였죠. 우리는 그걸 잠시 잊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고양시는 평화경제에서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지역입니다. 20대 대선 때도 그러했듯이 지금도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변함없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평화경제의 전략적 지역이라고 하는 점은 이런 지정학적 조건을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평화경제라고 하는 것은 북한과의 교류라고 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 외부적인 요인에서 틀어지면 아무것도 못했던 게 기존의 평화경제 개념이고 제가 주장하는 평화경제는 외부적 조건이 원활하게 되면 그때 하면 되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 문제를 집중 연구하고 고민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산업을 활성화시켜보자. 우리 고양시는 5천년 전부터 농사의 최적지였다. 그래서 지금 접경지역 때문에 또 더 생태 환경도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농사 짓는 데는 최적지인데 농사를 도시에 짓는다고 해서 이 경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 경제성을 살리는 방법은 도심 스마트팜이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다른 이렇게 시도에서 이렇게 시도하는 것처럼 대규모의 스마트팜이 아니라 한 500평에서 1000평 정도 시민들이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스마트팜에 이제 엽채류라든지 특용 작물들을 생산하면 충분히 이렇게 사업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관련 업체들이나 연구기관들로부터도 이렇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그러한 영농조합 중심의 농장들을 약 1000개 정도를 만드는 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진행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30년 정도가 지나면은 동양의 네덜란드 동양이 자리 잡지 않을까. 그리고 이 스마트팜은 농생명 바이오 산업의 기초 산업이어서 연관 산업들이 발전될 여지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클러스터 1000 스마트팜 이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는 스마트팜 소득을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서 없는 바이오 농생명 바이오 산업의 기초 산업을 만드는데 최고의 산업 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이 되면 먼저 국유지나 시유지부터 시민들의 신청을 받고 교육도 무료로 해드리고 영농조합 만드는 것도 원스톱으로 다 도와드리고 기술과 유통 판매까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마트팜 개발공사, 스마트팜 영농조합공사, 영농공사 뭐 이런 이름을 어쨌든 스마트팜 공사를 만들어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고양시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가 질문. 네. 시장님이 되시면 앞으로 다양하게 하셔야 될 일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자영업자로서 자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라페스타에서 왔습니다. 근데 라페스타가 공실이 너무 많고 자영업 하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가슴이 떨릴 정도로 어렵습니다. 관리비 내기조차도 힘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희망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제 처질 대로 다 처진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영업자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상권이 너무 죽어서 이제는 재생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재건축을 하는 것이 제일 낮은 방법이다. 지금 우리 고양시가 우리 그 라페스타 그쪽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모시고 온다고 해도 그분들을 만족하게끔 만들 수가 없어요. 환경이.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떤 투자도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공실이 많고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 주실지 저는 많은 좀 기대를 하고 어떤 시장님이 되시든 좀 여기에 공약을 좀 만족하게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시장이 되는 그 목적이 무슨 자리 하나 더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는 안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서 재설계하고 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시장이 되어야 그게 정상적인 시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도심 상권 곳곳을 이렇게 거의 매일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으면서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의 어떤 상태로는 저희가 도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킨텍스에서는 연간 650만 명 방문객이 있는데 도심 상권이랑 우리 고양시 곳곳에 찾아오는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방문객을 관광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준비가 30년 동안 우리는 하지 않았다, 방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30년 기간을 좀 더 짧게 보면은 최근 24년 기간에 6번의 민선 시장이 있었는데 3번은 국힘당 쪽에서 하고 3번은 민주당 쪽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도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고 성찰의 선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런 우리의 절반의 책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상권을 살리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을 흔히 말합니다. 하나는 그 상권 자체를 스토리 있게 다시 만드는 일이 있고, 상권을 재건축하지 않고 그런 만드는 길이 있고, 두 번째는 아예 새로운 개념으로 상권을 재건축해야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대로 이 고양시의 상권을 살려내는 것은 스토리만 입혀서는 쉽지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하더라도 고도 제한 때문에 또 사업성이 안 나오죠. 망해에 가는데 고도 제한 주장해서 누구를 위해서 고도 제한을 주장할 겁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고향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고도 제한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울에 가면은 도심 대로 주변에 더 높은 빌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도심에는 빌딩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뒤 주택가들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이게 V자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다. 도심 가운데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주거단지는 더 낮고 편안하고 더 이렇게 쾌적해야 되는 거죠. 이 도시계획의 개념이 초창기에는 적합했을지 모르지만 100만이 넘은 고양시 현재에는 재건축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문제고, 또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아직도 관광객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유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듬지 못했습니다. 매력거리를 못 줬습니다. 반드시 재건축을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심 상권이 살아나야 청년들도 오고 외국 관광객들도 오고, 그래서 지금 부족한 소비 여력, 지금 우리는 소비 여력이 대단히 부족한 이렇게 도시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뭐 시의 재정 자립도도 31%대로서 대단히 낮지만 그 소비 여력은 외부 관광객을 통해서 보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관광 특보지 모시고 온다고 해도 보여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 모시고 온다고 해도. 이런 맞습니다. 상황에 그냥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요. 재건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이 어떤 특정 인물을 위한 특혜성 공약이 아닙니다. 여기는 중심가예요. 예, 고양시를 살리려고 하는 그 고민 끝에 이 도심 상권이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방문객이 킨텍스 왔다 가버리고 아레나 왔다 가버리고 그런 현상만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걸림없이 거침없이 가감하게 도시를 재설계하는 그런 차원에서 재건축은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고양시가 삽니다. 꽃박람회를 지금 이제 멋지게 하시는 게 꽃박람회 오신 분들이 라페스타 안으로 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라페스트를 갈 매력이 없는 거죠. 네. 이 정도가 됐으니 이제는 정말로 재건축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많은 이 자영업자가 지금 하루하루 진짜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 오늘 기자회견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공식적이고 단호하게 재건축을 통해서 고양시를 재설계하겠다라고 하는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전 처음인데요. 그러세요? 네, 처음이군요. 그리고 다른 시장들 뭐 출마하시는 데는 아직 가보질 않았으니까요. 그러세요? 네. 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이렇게 고양시를 다시 살리겠다, 재설계하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이 도심 상권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이왕이면은 많이 다니셔도 저만큼 확실한 계획과 실천 의지를 가지신 후보는 쉽게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저를
저에게 시정을 맡겨주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예. 네, 저는 스포츠의 이제 한 사람으로서 고양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비전과 정책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 고양시의 세 가지 발전 방향 중에서 글로벌 복합 서비스 산업도시 고양이라고 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 안에서는 문화, 역사, 예술, 그리고 스포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발전해줘야 그런 복합 서비스 산업 도시로서의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 중에 이제 스포츠 분야인데요.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 생활 스포츠 분야는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신에 이제 운영하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체육은 뭐 간단히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고양시의 스포츠 산업을 어떻게 복합 서비스 산업 차원으로 끌어올리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어서 프로 축구단을 창립하면 좋겠다. 그것도 K2 창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고양시는 이미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의 예산 투입과 또 스폰 기업들과의 어떤 협조만 있으면 김포에도 있고 파주에도 있는 K2 프로 축구단을 우리 고양시에서는 없는 현실입니다. 이거 반드시 K2 축구단부터 먼저 창단하고 그 다음에 이 글로벌 스포츠를 우리 고양시에 어떻게 유치하느냐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7만석 스타디움, 도움형 스타디움도 그 목적에 들어갑니다. 물론 공연도 하겠지만 다른 스포츠 이렇게 경기장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 글로벌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 우리 고양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반 시설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또 우리 고양시는 사실 저 북한산이 우리 고양시 번지입니다. 고양시 산 1번지가 북한산이에요. 그 북한산의 14성문 익스트림 종주 대회를 세계적인 대회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2 프로 축구단 창단하고 북한 산성 14문 익스트림 종주 대회는 글로벌 대회로 꼭 한번 만들어서 글로벌 복합 산업도시 고양으로서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현재 고양시가 굉장히 도시가 좀 늙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노인 인구가 많고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기업체 유치라던가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준비하신 프로젝트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게 30년 동안 우리 고양시가 고민해온 문제죠. 베드타운으로 이렇게 설계됐기 때문에 도시 이렇게 노후화에 대해 대책이 없고 청년들은 빠져나가고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느냐? 앵커 기업을 유치해서 청년들도 오게 해보자. 그런 걸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용인처럼 무슨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한 것도 아니고 평택처럼 삼성 공장이 여기 올 수도 없고 사실은 그런 대기업의 앵커 기업을 유치해서 고양시를 발전시키겠다 하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희망 고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없느냐? 스스로 우리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팜이 농생명 바이오 산업의 기초 산업으로 이제 기반을 닦으려고 하는 거고, 그 농생명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AI, 로봇, 드론, 전장 이런 것들이 다 결집됩니다. 그러면 연관 산업들이 여기에 창업도 하고 또 이쪽으로 이사를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초 산업들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삼성화 달라, 뭐 현대화 달라, 본인들은 거기에 수십조를 투자해서 다 만든 공장들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여기 왜 오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속에서 기초 산업을 먼저 만들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분야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을 유도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계속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만들고, 나갔던 청년들도 다시 오게 만드느냐.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재생도시 고양이, 사람 사는 재생도시 고양하고 복합 서비스 산업도시 고양이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핑크가 우리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 3호선을 타고 오는 관광객들, 이제 입장객들이 차고 넘쳐요. 그냥 콩나물이 돼서 이렇게 와요. 그럼 대화역에 내려서 걸어가면 5분입니다. 거기 공연 보고 거의 아무도 인근에 가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대로 젊은 친구들이 3호선 타고 서울로 빠져나갑니다. 이건 아까 한 분이 문제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는 이 방문객들을 관광객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관광 기반 시설들을 그런 시로 만들지 못했던 겁니다, 여태껏. 지금 그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문객이 관광객으로 전환되고 그 관광객들이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돈을 풀어줘야 고양시의 경제도 살고 또 그런 곳에서 일자리 기회도 있고 또 청년들이 뭐든지 의욕을 가지고 창업도 할 수 있고 도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양시의 미래 발전 모델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성과 그게 필요한 사업들을 이제는 흔들리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현재 우리의 자산, 현재 있는 도심 상권, 현재 있는 농업 토지, 현재 있는 빈방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뭐가 생기 있는 도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저기 멀리 있는 용인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을 어떻게 그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예.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거주해 주십시오. 예, 질문이 더 이상 없다면 오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고양특례시장 예비후보 최상봉 후보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